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깊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사연이 부르는 바램 듣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도전정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해 모 신문에 실린 승진거리는 직장인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도전정신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열정,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열정페이라는 말도 낯설지 않은 단어였지요. 이런 단어들은 젊을 때는 돈보다는 일을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어느 정도 합리화되던 시기였지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시절에는 농촌 남자아이들이 도시로 나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이발소, 철공소, 양복점이 고작이었는데요. 월급은 없고 잠재워 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몇 년간을 기술 배우는 것에 만족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열정이니 열정페이니 하는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말을 아예 외면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라는 말도 하기가 거북한데요. 워낙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변하는 주기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몇 주, 며칠로 짧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동시간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정보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이 시대는 분명 프랑스 사회학자 듀르케임이 말한 아노미, 즉 혼돈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노미는 헬라어 노모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규칙, 법규, 원리, 규범의 뜻을 가진 단어이지요. 그런데 노모스라는 단어 앞에 알파라는 철자를 붙이면 반대의 뜻이 되어 무질서, 혼돈의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교적 사회에서는 유교적 규범이 있어 국가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요. 삼강오륜이 그 대표적인 규범이었습니다. 삼강이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을,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풍우유신을 말하는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듀르켐에 의하면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이런 기존의 사회 규범이 무너진 아노미, 즉 혼돈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자리 잡지 못한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규정한 듀르케임의 진단은 적절하다고 해야겠습니다. 창공의 제왕 독수리는 절벽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 포근하게 만든 후 알을 낳습니다. 알을 부화시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린 독수리는 둥지 속 깃털을 모두 치워버립니다. 포근한 깃털이 사라진 둥지는 새끼들에게는 안락한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되어 새끼들은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쪼아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독수리 새끼는 어설픈 날갯짓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땅에 닿기 전에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내게 되죠. 어린 독수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득거리며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창공의 제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60, 70년대까지 대구에는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선교사와 교류가 있어 선교사들의 삶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서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엄마와 독립하여 재우고 초등학교 3, 4학년쯤이 되면은 아이들을 서문시장의 자판기를 메워 학용품이나 찹쌀떡을 팔게 해서 그 수익금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자란 아이는 고등학교까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고 대학부터는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합니다. 오늘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릴 때 혹독한 자립정신을 통해 강하게 키우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그는 문명이 탄생, 성장, 쇠퇴, 붕괴의 과정을 거쳐 순환한다는 역사 순환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문명군을 21개로 분류하고 인류 문명이 변천하는 사례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외부의 도전, 챌린지에 대해서 적절히 응전, 레스폰스한 문명은 생존했지만 응전에 실패한 문명군은 소멸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천체 물리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지요. 지동설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이론이지요. 지동설이 천동설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페르니쿠스보다는 후대의 사람인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주장했는데요. 중세 가톨릭의 교권이 강하던 때인지라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문책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어쩔 수 없이 재판정에서는 천동설을 긍정했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다는 말은 유명한 말이 되었답니다. 어찌 보면 나약한 지식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권이나 독재자가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창조적 소수였던 과학자들이 주장한 진리가 승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태랑 가수의 사랑의 멍 듣고 오겠습니다.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 속의 당신 떠오르는 그 이름 어느 하늘 아름다운 야속한 사람 술 한잔 속에 그려봅니다. 순진한 내 가슴에 사랑의 梦남겨두고서 야속하게 돌아서가 만져야 어디서 무엇을 할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당신만이 약이랍니다.
야속한 사람 술 한잔 속에 그려봅니다. 순진한 내 가슴에 사랑의梦 남겨두고서 야속하게 돌아서가 만사야. 어디서 무엇을 할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당신만이 여기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당신만이 여기랍니다. 당신만이 여기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랜 시행착오와 피의 대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과학적 이론을 새로운 과학적 이론으로 대처하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공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기계에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기계를 부수는 르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과학계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래지 않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면은 기존 기득권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심하면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역사는 이런 용감한 소수자들에 의해 발전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창조적 소수는 누구일까요?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맞서 창조적 소수의식을 가지고 도전정신으로 뭉쳐진 젊은이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의 기사는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은 없고 현실에 안주한다는 현실을 여러 사례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잡코리아가 2023년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43.6%가 책임지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 20%가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서, 13.3%가 워라밸이 어려울 것 같아서, 11.1%가 그냥 임원할 마음이 없어서, 9.8%가 회사 오래 다니고 싶지 않아서로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60대 취업 인구가 20대 취업 인구를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로 20대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일에 대한 태도에도 분명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연말 인사를 앞둔 계절이 되면 자신이 쌓아온 실적과 경력을 조금이라도 부풀려서라도 승진 경쟁이 치열했지요. 1980년대 드라마 TV 손자병법에선 매번 승진에 실패한 백발의 만년 과장 오현경이 이장수 분으로 연기하여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치받치는 직장인의 애환을 그렸지요. 그런데 요즘 한 공인 노무사 사무실에 접수된 상담 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저를 관리직으로 강제 승진시킨다고 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잘하는 일이나 조용히 하고 싶지 여러 사람 눈치 보며 책임질 일 많아지는 승진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요. 발령 거부하면 잘리나요? 퇴직금 제대로 못 받나요? 5, 60대들은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이 지금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장 또는 임원 같은 별을 달아준데도 싫다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데요.
일명 의도적 승진 기피라고 한다네요. 올라가봤자 별 볼 일 없는 성장 한계의 시대, 불확실성 속에 책임지기를 꺼리는 심리가 직장 내 역할을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은보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급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을 꺼리끼거나 늦추려는 심리를 말한다고 하네요. 승진보다는 삶을 즐기려는 심리, 최소한의 노력으로 영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 굵게 짧게보다는 길고 가늘게 살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라고나 할까요? 정말 심각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이나 국책연구소에서조차도 대놓고 승진을 피하려는 현상이 너무 심해 조직이 위태로울 정도라고 하네요. 승진에 준하는 코스로 알려졌던 해외 주재원도 인기가 한가라고 하는데요. 낯선 외국에서 가족이 수년간 있다 보면 국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자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본다는 겁니다. 철저한 실리주의적 집권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직에도 과거에는 장학사나 교감, 교장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평교사로 정년을 맞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을 져야 하는 담임이나 교감 자리는 온갖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경찰 조직에서도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경찰서장 자리가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직이 나태와 무능으로 도태될 수도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 삶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니 바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자 개구리는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삼겨 죽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현실에 안주해서 삼겨 죽는 개구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진미령이 부르는 미운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수
좋아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위험은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를 추구하는 사회나 국가가 혹은 개인은 얼마 가지 못해서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토인비가 주장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일과 나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나가는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입학할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연말에 수능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서울의대 합격 예상 점수가 300점 만점에 292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다른 의대도 285점 이상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사 되는 것을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자유도 없지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머리 좋은 인재들이 의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를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본떠 순위를 매긴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보면 매우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에서 유래했죠. 제1계급은 브라만으로 제사장, 제2계급은 크샤트리아로서 왕, 귀족, 무사, 제3계급은 바이샤로 자영농, 상공업자, 제4계급은 수드라로서 농노, 육체노동자, 계급 외에는 찬달라, 불가촉천민으로 분류하는 차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패러디해서 의사들이 스스로 의사 등급을 매겨 놓았더라고요. 제1계급 브라만에 속하는 과는 정형외과, 피부과, 제2계급 크샤트리아에 속하는 과는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제3계급 바이샤에 속하는 과는 소화기 내과, 일반내과, 이비인후과, 여자 산부인과, 제4계급인 수드라에 속하는 과는 응급의학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소아과, 남자 산부인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성 종양학과이고 계급 외로는 일반의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같은 의사가 아니고 의사 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서열과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장 선호하는 과가 생명을 살리는 외과나 내과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의사들과 대조를 보이는데요. 미국 영화 브레스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은 30년 정도 전이고 주인공은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성형외과의 분위기예요. 성형외과 의사는 미용의사라고도 불리며 인공심장 연구를 하는 흉부외과나 뇌혈관에 관해 연구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생명에 관한 멋진 연구에 대해 대단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의사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미운 오리 새끼였고 주인공 어머니는 아들에게 생명 살리라고 의대 보내놨더니 여자 가슴 키울 생각이나 하는 변태가 되었다며 마구 혼내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진짜 의사이지 피부나 만지면서 의사면허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가 되어 있으니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젊은 의사들의 생각도 덜 위험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면서 여유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과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현대의 보편적 젊은이들이 가지는 생각과 과히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상주에서 노래교실과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민희의 당신은 바보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사랑인가요? 한 번쯤은 뒤돌아서 나를 봐야지.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모르는 척 그냥 가는 당신은 바보야.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나의 심정을 왜 몰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래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따라가야 사랑인가요? 한 번쯤은 뒤돌아서 나를 봐야지.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알면서도 돌아서는 당신은 바보야.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나의 심장을 왜 몰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래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특권에 상응하는 의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류는 영국 왕실의 왕자였는데요. 1979년 해군에 입대하여 약 22년간 복무하다 2001년에 퇴역하였죠. 그는 왕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 전쟁에 해군 조종사로 참전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왕족이 누리는 특권이 많기에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최전선에 나가 싸우는 것을 영예로 아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내각 구성에 파격적인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려는 인물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기도 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요. 함께 일할 참모를 구하는 구인 광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 80시간 이상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초고능 지능을 가진 혁명가를 구함이라는 광고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무섭게 일에 몰두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인물인데요. 2017년 전기차 모델 3 출시를 앞두고 네바다 공장에 진을 친 뒤 하루에 4-5시간만 잠자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하지요. 직원들은 밤 10시까지 일하고 잠깐 공장 바닥에서 눈을 붙인 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에 몰두한 결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머스크의 경영 철학에는 삶의 질이나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조직을 비상 상황에 몰아붙여 최대의 성과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는 이것을 광적인 긴박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는데요. 물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긴 했지만 그의 비전에 공감하고 주말도 반납하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저궤도 위성, 인간형 로봇 등의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냥 미국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자유의 불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결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스티븐 잡스, 구글 창시자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 버크셔 해스웨이의 회장 겸 CEO,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소로스 등의 쉴 줄 모르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미국을 젊게 만들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지요.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정주영, 김우중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진 창조적 소수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김민기가 부르는 아침 이슬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긴 방시 세우고 풀린 마라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